마디모를 배척하고요, 의료기관의 전문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인 접수를 거부받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요 전혀 치료를 못 받거나 전혀 합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보사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그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인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상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결국 대인 접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취지와는 무색하게 현재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정작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은 크게 받았고 본인에게 치료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통해서 대인 접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대인 접수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병원을 가게 되거나 어떤 검사를 찍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거나 투약을 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은 결국은 본인 부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 담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왜 내 보험을 통해서 접수를 하라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일단 상대 가해 차량은 마디모 분석 프로그램 때문에 결국은 대인 접수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일단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담보를 적용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차를 끌고 가다 발생한 사고는 우선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를 적용시켜 줍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로 일단 여러분 자체에게 발생되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치료비의 한도는요, 여러분이 자기 신체 사고 담보를 어떻게 최초에 가입했느냐 그 여부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주로 여러분들은 2, 3주 경상 피해자들이니까 11급 내지 12급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해급수를 1,500, 장해급수를 3,000만 원 가입되어 있는 가장 낮은 최저가 자동차 보험료를 가입하셨다면 12급의 경우에는 60만 원이 한도고요. 11급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11급 또는 12급이면 100만 원, 6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CT를 찍거나 MRI를 찍고 너무 속이 메스꺼워서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할 수 있고 또는 병원에서 어떤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러면 60만 원, 100만 원은 솔직히 여유로운 한도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마디모 프로그램의 악용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기 신체 사고 한도 금액을 증액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신체 사고 담보 금액이 혹시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시고요. 부상과 사망 후유장의 항목을 각각 한도 금액을 증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꿀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가 났을 때요,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가 아닌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을 넣으셨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자동차 상해, 흔히 차상해라고 부르는데요. 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마치 대인 사고의 피해자처럼 위자료, 휴업 손해, 때로는 상실 수익액, 또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치료비 등등을 모두 똑같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현재 여러분들은 마디모 분석 프로그램 때문에 대인 접수를 거부받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험사는 선보상을 하고 그럼 그 보험사는 다시 가해자에게 지급한 만큼 구상행사를 해서 야, 돈 내놔. 마디모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렇긴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의의 의료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그때 당시의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어 라는 어떤 식의 행동을 들어서 가해자에게 구상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디모 분석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됐을 때 여러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될 때요, 어떻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히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중상해든요, 경상등이든요, 어떤 경우든 간에요, 그것을 판별해내고 분간해내는 것은 해당 분야의 의학 전문입니다.
정형외과가 됐든 신경외과가 됐든 재활외과가 됐든 어떤 전문의를 토대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도 판가름할 것이고요. 또는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이 과연 70%인지 50%인지 30%인지 그 미만인지 이런 것들도 다 판별해냅니다. 따라서 어떤 분석 프로그램의 하나의 의견이 여러분의 상해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디모 분석 프로그램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